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우송이고 30대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월드의 지옥 맛을 경험하고 꼴보기 싫은 시댁을 뒤엎은 뒤 당당하게 돌아온 돌싱입니다. 여기 사연을 보니 저의 시댁만큼 매운맛을 보신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저도 맛봤던 경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 당시 양가 처지가 여유롭지 않아 지원 없이 서로 모은 돈으로 아끼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뜬금없이 임신이 되었고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재택근무를 알아보던 중 친구에게 전화로 쇼핑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나 인터넷 쇼핑몰 준비 중인데 너도 생각 있으면 같이 해볼래? 난 생각해본 적 없는데 수익도 확실하지 않잖아. 투자할 돈도 많이 없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 초기 창업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니 수익은 일정하지 않겠지만 자리 잡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그래. 그래도 전망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친구의 말에 고민을 많이 했고 끝내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잘만 하면 대박 터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5년을 키울 때까지 쇼핑몰은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 잡히고 조금 나아주는가 싶었는데 그 이상으로 수입이 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상황을 매우 탐탁지 않아라 하셨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갖은 구박을 하시더군요. 너는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니 좋겠다. 적어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내조를 잘하던가. 살림도 엉망이고 육아도 잘못하고 어디서 저런 걸 만나서 데려왔는지.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어머님, 제가 아저씨만큼 보는 건 아니지만 살림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과 시간을 쪼개어 일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살림에 보태고 있고요. 제가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들으니 안쓰러워요. 서운한 부순의 내 입장도 한번 여겨주시길 바라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세상에 5년 동안 휴식 없이 노력해온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아들만 죽거나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 너 때문에 속상해서 늙는다는 말은 상처받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과 제 관계가 서로에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니의 말이 상처를 준다고 전해주실 필요도 있어요. 중재를 요청해도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게 뭐래고 하는지. 우리 엄마가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여야겠죠. 어쨌든 성질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하면 그냥 내내 하고 끝내 왜 말을 듣고 했는데 더 화를 내냐는 짓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버릇 없다고 했으면 내가 버릇 없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말고 어머님의 말씀이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며느리에게 할 소리라고 해도 너무 뭐랄까 해도 이게 너무 멋있잖아. 아, 됐어. 어머니랑 똑같은 너에게 이야기한 내가 미쳤겠지.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이해해주지 않으니 시댁의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댁에 정에 가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할 도리를 반하고 크게 왕래하며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엄마밖에 모르는 남편은 혼자서 친정에 놀러 가기도 했고요. 우리 친정은 그렇게 멀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버지께서 건강 문제로 업무를 그만두시고 되셨고 아버지의 월급으로 충당하던 생활비가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저에게 연락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업무를 그만두셔서 앞으로 생활비가 더 부족하시다면 내가 버는 돈에서 조금 떼어드려야 할 것 같아. 처갓집을 도와주겠다고. 그럼 우리는 못 먹고 살 만큼 어렵지 않잖아. 당신도 벌고 있고 앞으로 노력해서 더 수익을 내보도록 할 테니까 연극 나오시기 전까지 애서는 죽음은 동아들이자야. 그건 내 생각이다. 나는 죽어라. 이래서 너라 아들 책임지라. 우리 집에 용돈 다운 돈도 못 드리고 있는데 넌 지금 내가 버는 돈을 처가 해드리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버는 돈을 다 드린다는 게 아니라 얼마라도 조금 더 드린다는 거잖아. 그것도 내년부터 영업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도와드리겠다는 거야? 국 앞으로 나도 수입을 더 올려서 시대 도용을 더 많이 드리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번만 좀 이해해 줘.
천정이 어렵다는데? 무지 이해해주지 않고 그저 짜증내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참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한다고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절로 아주 이상하고 나쁜 며느리로 생각하더군요. 심지어는 우리 부부의 문제를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시시콜콜 다 일러 바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전하셨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기계적으로 못돼 먹었냐? 안 그래도 우리 아들만 추가나라 고생하는구만. 뭐, 앞으로 내리다 버는 돈에서 친정을 이화줘. 그거 뭘 말아본다고? 거기서 또 누구를 도와줘? 너희 친정도 그렇다. 아니, 집을 보냈으면 끝이지. 염치 없이 통화 달란 말이 나오니? 나아가 치면 돼. 자식 더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도움대가 생각 못한다. 오무희 말씀이 동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도 아니신데 일부러 돈 벼가려고 거짓말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제가 시집을 갔어도 우리 부모님에게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제가 평생을 두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연금 받을 때까지만 어느 정도 도와드릴 거예요. 안 몰라. 지금은 내년 연금 탈 때까지라고 해놓고 그때 되면 계속 도와달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 막말로 내 부모인데 내가 모른 척 하겠니? 참 인정머리도 없지. 아주 지 부모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시댁은 뭐로 보는 거지? 아, 여간 앞으로 너 친정에 도움 주기만 해봐.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아주 그냥 자신만 없으면 확 칼라석 해야 하는데 얼굴 될 발자야 후문해주도. 그럼 돈을 잘 벌면 우리 친정 부모님 도와드려도 되는 거죠? 내가 잘 보면 우리 아들 고생 덜하고 좋지? 그럼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나란 우리 아들 뭐라고 하겠니? 도와주는 것도 주제를 알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초청 도와주고 싶거든. 내 말처럼 돈이나 잘 벌고 그런 소리 해라. 시어머니는 전화로 상처되는 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른으로서 어려운 사단의 처지를 생각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바람에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더는 기대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이 제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어요. 5년 동안 돈도 잘 못 본다고 그렇게 무시받아도 저만 육가시는 거나 꼭 참았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무능력해서 받는 수모라고 생각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를 갈았어요. 기존 친구와 운영하던 쇼핑몰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빅사이즈 여성을 위한 복을 되새기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맞춤 사이즈 제작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그 결과 고객들이 주문을 쏟아부었고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어요. 와, 일이 엄청 많아지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현재 총 매출은 몇천 달러 정도인데 이대로 가면 성공적인 퇴직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부지런히 일한 결과 돈이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갑작스러운 돈이 불어오며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고 싶어서 남편에게 살짝 언급했어요. 분명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말하러 갈 거라는 걸 알기에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이번 달 수입이 많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랄 필요 없어요. 잘 살펴봐. 남편에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점차 눈이 커지더니 손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더군요. 이익교도 올머요? 아니, 이게 어디야? 휴, 이기려고 오를 텐데구나.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금 내역을 본 남편을 향해 전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쥐꼬리만큼 번다고 무시당해온 건 참았지만 우리 친정까지 무시하고 난리범어서 이 악물고 벌어서 시걸 고맙다고 해야 하냐? 너랑 시어마님, 이 악물고 독하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볼 것 같아. 이제 너보다 몇십 배는 더 잘 보니까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 두달지 마. 내 능력으로 도와드리는 것이니까 남편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애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크게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큰 돈의 부담으로 미안해하셨지만 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사람이 180도 변해버렸어요. 정말 돈 앞에서 바뀐다던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잘하지 않았던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를 돌보며 다정한 말을 건네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품행을 보니 저도 대우받는 삶이 너무 좋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매출은 날이 갈수록 역대를 경신했어요. 저와 친구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렇기에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어요. 단 한 손에 오는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됐죠. 그 덕분에 텅텅 비어있던 통장에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나의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하루에 잠시는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해야 하는데 자기 돈 많이 벌었으니까 대출받을 일 없겠네. 벌써 재계약할 때가 왔나? 시간 참 빠르네. 그래서 말인데 자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우리 전세 말고 그냥 아파트 살까? 막말로 자기 돈도 엄청 많이 모았고 오른 전세값 내는 것보다 그냥 우리 집 딱 장만하는 게 더 낫잖아. 요즘 집값 오르는 것도 장난 아니던데 더 이득. 아, 아니야. 그렇네. 이참에 집 하나 사서 이사 가야 하나. 굴을 우리 이참에 공동 명의로 집 하나 딱 장만하자.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소? 잠깐, 왜 공동 명의야? 우린 부부니까? 당연히 공동 명의가 내가 죽어라 벌어서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당신 명의는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낮으니까 너 돈 많이 못 벌 때 당신은 나보다 더 했거든 됐고 공동 명의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조금의 군물이라도 떨어질까 들러붙는 남편에게 엄포를 놓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더군요. 나름 고급 아파트라 비싸긴 해도 미래를 보았을 때 값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고 그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었죠. 남편은 아내 덕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니 그저 좋은지 이 사실을 시댁에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다며 남편과 같이 오라고 하더군요. 용돈이 필요하신 거 싶어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니? 요즘 일한다고 고생이 많지? 일이 얼마나 많으면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애가 너무 못이나 라고 보양식으로만 준비했다. 헐, 먹어라. 돈 못 벌 때는 며느리는 죽어라. 집안일만 시키고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셨던 어머니가 제게 다른 태도를 보이시니 한편으론 내가 진짜 성공하기는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누구를 닮아 이렇게 속물인가 했는데 다시 어머니를 닮은 것이 어떠군요. 시어머니께서 준비하신 밥을 먹고 용돈이나 드리고 슬슬 가야겠다고 했는데 기어코 천천히 과일도 먹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싸한 게 꿈꾸이가 있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과일을 먹는 제게 이사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너희 이번에 엄청 좋은 아빠들의 이사할 생각이라며 그런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정말 성공하긴 했나 보다. 이참에 아파트를 산다고 하니 엄머. 이 사람 통장에 둔 장난 아니게 많이 뭐 쏘쏘. 우리 이제 부전하니까 알고 그렇게 너 이러다가 진짜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초기 우리 며느리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부탁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무슨 부탁이요? 너 55 말이다. 결혼하고 월 3 내면서 살고 있지. 아니 너희 집처럼 집 한 채 살 여유도 없고 정산은커녕 월 세가 웰 말이니? 글쎄 한 달에 내는 월 3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아주 다 짠하다. 짠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며느리 집안재 살 만큼 돈도 많이 벌었으니 손 윗사람으로서 신혼에 먼저 챙겨주는 게 어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막말로 지금 당장 집을 사는 상황은 아니시죠. 그런데 월세로 돈이 크게 나가는데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여러분처럼 돈을 잘 벌어다주는 며느리가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참고로
여러분이 사려는 집은 아니어도 주변에 괜찮은 곳이 많습니다. 신우의 이름으로 한 채를 사주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아마도 어머님께서 지금 집을 사려는 돈을 가지고 아가씨의 집을 먼저 사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니까요? 저도 견디기 힘든 말썽일 겁니다. 이게 너무 강요 같지 않나요? 집안이 어디에 이름도 없는데 왜 제가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아가씨가 결혼할 때는 여전히 남편을 오빠로 부르고 싶다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내주겠다고요. 주었어요. 정작 우리 결혼할 때 아가씨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요. 그래도 저 이해했어요. 오빠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1. 2에 너는 돈도 잘 번다면서 그 정도도 못해주니 아주 돈 좀 본다고 유세를 띠는구나. 이번 해는 윗사람이 통째로 집안을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정말 너 독하다. 어머니 말씀 잘 하셨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냐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 힘들어서 제가 생활비 챙기다 보니 어머니 뭐라 그러셨어요. 다 늙어서 달등골 빼먹는 부모로 만드셔서 짜낸다. 그때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제 말에 얼마나 반대하셨네요. 정말 어머님 유리한 것에만 가족운 하시네요. 아무튼 전 아가씨에게 집사를 주길 원치 않아요. 아가씨는 남편의 동생이긴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어머님은 딸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으시면 어머님을 판 것이 낫겠죠. 뭐야, 동정을 보는 거냐고 미쳤나 봐. 어쨌든 어머니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그따위니까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보일지 궁금해. 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짓거렸어요. 어머니가 제 말에 제대로 열받았는지 순간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제 머리를 휘어잡으셨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아등바등하다가 웃음도 참았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어머니를 느껴보니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겨우 어머니 손에서 쟤를 떼어냈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핀다. 눈으로 어머니의 손을 보았는데 제 머리카락에 하는 꿈이 잡힌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서럽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엄마한테 덤벨을 던지느냐고 우리 엄마 성미를 아는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아가씨 집을 살 수 있는 말이 돼? 안 될 건 또 뭐야? 새언니가 돈을 잘 보면 사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우리 엄마한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어른한테는 예의를 지켜야지. 이건 자기가 100번, 1000번 잘못했으니까 어서 우리 엄마 타사걸싸가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한 듯이 제 뺨을 한 대 치더라. 이게 진짜 두 날 본다고 운영해놓냐? 해줬더니 정신이 나갔죠. 아주 남편의 행동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 어머니와 갈등 상황에서 한 번도 제 편을 안 들어준 남편이라 놀랄 것은 없었는데 이렇게 손직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충격과 배신감이 크게 휘몰아쳤습니다. 더 이상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고 싶지 않아 졌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노려보다 그대로 진과 아이를 챙겨 나왔고 곧바로 친정으로 가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이의 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속상해하셨지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고향 것들이라며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지내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순순히 나는 것이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이해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빈엿을 먹이기 위한 계획도 세웠고 요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해준다면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며칠 후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래, 그동안 반성 좀 했냐, 내 어머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냐, 마음 같아서는 어림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어른으로서 한 번 용서해주마.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어림없어. 네, 어머님. 그럼 저랑 같이 백화점에 가요? 아가씨 없는 돈에 50원 집 차려서 살림도 형편없잖아요. 옳지. 내가 이제야 윗사람이 노릇을 하는 건 나. 그래, 이사 가기 전에 살림살이 싹 받고 문 좋지 금방 준비하고 나옴. 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룰루랄라 신이 나서 빠르게 준비하고 나오더군요.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카드로 샀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는지 엄청 기분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웃으며 왜 돈을 쓰고 있나 싶었습니다. 사실 내가 결제한 카드는 내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카드였죠. 내가 돈을 잘 벌게 되고 남편의 애교에 넘어가 카드값을 내주었고 남편은 그런 나를 믿고 카드 한도를 최대로 올렸었었죠. 아가씨네 가전제품을 모두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고 조금 지나니 남편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군요. 나는 전화를 무시하고 문자로 시댁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향했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엄마랑 옷 일단이 오는 거야? 그리고 당신 대체 이 문자가 다 모여 백화점에서 올 말을 쓴 거냐? 고 미쳤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신의 가전제품을 바꿔준다고 쓴 돈을 오야 아들이 난리치고 구랄하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에게 저는 지갑 속에 있던 남편의 카드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제가 그은 카드가 어머님 아들 카드거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래, 왜 많이 본 내 돈을 안 쓰고 우리 아들 카드를 써? 손이 사람인 오빠가 동생 생각해서 가전제품 바꿔주는 게 뭐 잘못된 일인가요? 원래 어머님 아들이 해야 할 도리를 자꾸 제게 강요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요. 없이 제가 도와드렸어요. 어때요? 이제 아들이 윗살은 구실했죠? 이게 지급감이 날 가지고 창 나누척 너 진짜 어디 한번 더 혼나볼래? 시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또 저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제 몸에 또 손대셨다간 진단서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그날 머리채 잡히고 뺨 맞은 거 진단서 끊어놨거든요. 사진도 다 찍어놨고요.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혼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이혼 당신 미쳤어. 이혼이 장난이야.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이혼 타령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난 이제 거지근성 가득한 너희 집구석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노랑도같이 삶아왔고 우리 이혼의 장면은 더욱 증오스럽게 짜증을 자아내게 했다. 제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고 말했더니 그는 깜짝 놀라는 듯 주춤거리더니 비열하게 웃으며 날 향해 이런 말을 던졌어.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너가 벌벌 떨까봐 일어나 봤더니 내일 내가 이혼하면 나는 좋지? 내가 많이 벌어놓은 돈은 군동지산인데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니까. 이 남편은 검은 마음을 드러내며 나를 향해 바가지를 던지듯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 화를 내며 말했어. 나는 남편의 음모를 모르고 당할 바보가 아니야? 나도 꿈꾸듯 너처럼 나쁘게 나올까봐 지금까지 다 준비해뒀어. 어머니와 너한테 돈 못 벌어다 준다고 안대받은 건 문제였어. 1억 원은 아니야. 나의 돈을 번 낼 거야. 다시 집에 사는데 보태라고 억지 부린 사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이번 폭력으로 진단서까지 받아 법정에서 볼 때는 너희 배우자는 내가 아니야? 바로 너야, 이 멍청한 자식아. 괴력 내가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뿐인 것 같아. 5년 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받은 정신적인 충격 너희 엄마한테 들키면 고할 거야. 제 말을 듣고 눈알을 굴림. 생각하던 남편 놈은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쫄절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우리 이렇게까지 싸워야 해? 나 정말 자기를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이렇게 싸우고 쉬호골.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이 다 맞아.
엄마랑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뭐에 빨리 사과하지 않은 게 잘못이야. 솔직히 우리 아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돌려받을 때 쓰라고? 왜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말 다 안 듣고 무조건 자기 편 들게? 진짜야.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말이 다 틀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자기야, 남편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수 만나왔습니다. 남편의 말과 태도에 어머니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카드를 남편 손에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래도 마지막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거 사카드 돌려줄게. 꼭 동생한테 생색내고 연락할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 남편은 계속 잘못됐다며 저를 따라 나오며 빌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제 갈 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고요. 졸졸 따라 나오는 남편은 뒤로 하고 팩스 타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친정에도 찾아오고 제게 계속 연락해대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좋게 이혼하자고 하였으나 싫다 매달리길래 바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고 이혼은 제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더니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아이도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며 찾아오는 통에 적금 금지 신청도 했으나 이참에 이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부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고급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복을 찾으니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